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익이여금이 쌓이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구를 앞세워서 가지급금 정리니 유상감자니 이익소각이니 하는 컨설팅으로 연결시키는 마케팅도 시중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말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혹시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익이여금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와 시중에서 과장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반드시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남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이익이여금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익이여금은 법인이 매년 발생시킨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것에서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만약 누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익이여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이익이여금은 실제로 어디에 있을까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대략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납입자본금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하는데 실무적으로 이익이여금이 어떤 자산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실제 숫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인 온라인 쇼핑몰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산은 현금과예금 3억 원, 매출채권 2억 원, 재고자산 1억 원이 있고요. 여기에 유형자산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산은 총 7억 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매입채무 1억 원, 미지급금 등 5천만 원이 있어서 부채 총합계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본 항목에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익이여금이 5억 원으로 자본 총계 5억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익이여금 5억 원 중 상당 부분이 현금예금 3억 원에 담겨 있는데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도 정상적으로 회수 판매만 된다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법인은 이익이여금을 배당이나 상여로 개인화하는데 자금 측면에서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출채권 2억 원 중 회수불능 채권 비중이 높거나 재고자산 1억 원 중 악성재고가 많다면 그만큼은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이익이여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자본금 5천만 원인 제조업법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산은 현금예금 5천만 원, 매출채권 3천만 원, 토지 8억 원, 건물 4억 원으로 자산 총계 12억 8천만 원이고요. 부채는 장기차입금 3억 원, 매입채무 등 3천만 원으로 부채 총계 3억 3천만 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익이여금 9억 원으로 자본 총계 9억 5천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법인도 이익이여금이 9억 원으로 앞선 사례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런데 정작 즉시 활용 가능한 현금 예금은 5천만 원 뿐이고 이익이여금 대부분이 토지 8억 원과 건물 4억 원, 즉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법인은 장부상 이익이여금은 크지만 실제로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이전하려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추가로 차입을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큽니다. 즉 이익이여금이 얼마나 쌓였는가 보다 어떤 형태로 쌓였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 흔히 이익이여금이 쌓이면 큰일 난다, 빨리 개인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상황과 사업 방향성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이 사업 초기나 성장기에 있는 경우에는 매출 확대를 위한 제품 생산, 상품 매입, 인력 채용, 시설 투자 등의 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익이여금을 무리하게 개인화하면 오히려 법인이 운영시설 투자 자금 부족으로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3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성장기 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법인이 매년 신규 설비 투자에 2억 원, 인력 충원에 1억 원 수준의 재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익이여금을 굳이 배당이나 상여로 빼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화를 서두르다가 부족해진 운영자금을 연 5%에서 6%의 금리로 차입한다면 그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이 되는 셈이죠. 반대로 사업구조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추가 투자 계획이 없고 장기적인 자금 활용 계획도 없는 법인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당이나 급여 조정 등을 통해 이익이여금을 미리미리 개인화해두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바로 다음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이익이여금이 쌓이면 무조건 큰일 난다는 말은 성장기 법인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오히려 성숙기 법인에서 더 무게 있게 검토해야 할 이야기라는 점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이여금이 실제로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가업승계나 사전증여 주식 양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로 가중평균해서 평가합니다. 이익이여금이 클수록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높아지고 그만큼 비상장 주식 평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발행주식 1만 주 자본금 1억 원인 법인이 있고 순손익가치는 주당 1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익이여금이 5억 원인 경우 자기 자본은 6억 원이니 순자산 가치는 주당 6만 원입니다. 가중평균 평가액은 순손익가치 10만 원의 3을 곱하고 순자산 가치 6만 원에 1을 곱한 금액을 더한 후 5로 나누게 되면 한 주당 8만 4천 원이 되고 전체 주식가치는 8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반면 이익잉여금이 20억 원까지 쌓인 경우 자기 자본은 21억 원이니 순자산 가치는 주당 21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가중평균 평가액은 순손익가치 10만 원의 3을 곱하고 순손익가치 21만 원에 1을 곱한 금액을 더한 후 5로 나눈, 즉 한 주당 14만 4천 원, 전체 주식가치는 1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두 경우의 주식가치 차이는 6억 원인데요. 만약 이 시점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고 최고세율 구간이 적용된다면 이 차이만으로도 세금이 약 3억 원 가까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익이여금이 많으면 세금이 커진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건 매각가액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더 내더라도 세후 현금 흐름 자체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이익이여금이 크다는 게 항상 불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이전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인이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 그동안 쌓인 이익이여금이 자녀재산 분배 과정에서 주주에게 일시에 귀속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 해산으로 주주가 받는 자녀재산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 원, 이익이여금이 20억 원인 법인을 청산해서 주주가 자녀재산 21억 원을 받는다면 취득가액 1억 원을 제외한 20억 원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세금만 약 9억 9천만 원 수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익이여금이 정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인데요. 이처럼 이익이여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가업승계, 사전증여 및 상속, 그리고 법인 청산, 이 두 가지 국면에서 이익이여금은 실제로 세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이여금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리스크를 마치 모든 법인, 모든 상황에서 지금 당장 큰일 나는 것처럼 과장해서 컨설팅으로 유인하는 마케팅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먼저 성장기 법인인데도 무조건 이익이여금을 빼내야 한다고 겁을 주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재투자가 필요한 시기에는 오히려 이익이여금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런 맥락은 생략한 채 겁부터 주는 거죠. 또 상속증여나 청산 계획이 전혀 없는 법인, 즉 가족 승계 계획도 없고 청산 계획도 없는 법인에게 지금 빨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큰 세금 문제가 생긴다고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익이여금으로 인한 세부담은 상속증여나 청산이라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현실화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익이여금이 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년 추가 세금을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익이여금 문제는 쌓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 법인이 앞으로 가족에게 승계할 계획이 있는지 제3자 매각이나 청산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익이여금이 쌓이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익이여금은 현금성 자산에 있는지 부동산 등에 묶여 있는지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다르고 특히 성장기 법인이라면 오히려 재투자를 위해 이익이여금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담이 커지는 시점은 가업승계, 사전증여 상속, 그리고 청산이라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국 회사의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이익이여금 관리 및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이여금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법인의 사업 방향성과 향후 지분 이전 계획을 먼저 점검하시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실제로 우리 회사가 유동자산형인지 비유동자산형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법인의 비상장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향후 승계나 매각 계획에 따라 지금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회사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만 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실제 우리 법인의 상황을 놓고 한번 점검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상담 신청 링크 남겨드릴 테니 우리 법인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궁금하신 대표님들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